안녕하세요. 3월 4일 세미나 발표를 맡은 발표자 이영재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Applications of Self-Supervised Learning 이란 주제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발표자의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어널리틱스 연구실에 있으며 박사과정 2년차에 재학 중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김성범 교수님이시고 연구 분야는 강화학습, 그리고 오프라인 강화학습,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이제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개념 및 대표적인 방법론 소개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의 응용을 소개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도학습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 항목은 학습 데이터 구성, 모델, 목적 함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과 자기지도 학습의 공통점은 레이블 또는 사전에 정의한 태스크와 같은 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학습 데이터에 보이듯이 입력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 또는 정답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목적 함수 또한 달라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자기지도 학습 연구가 생겨난 명백한 이유는 지도학습 시 대량의 학습 데이터 수집 그리고 레이블 정보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 그리고 시간 소비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연구 분야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입력 데이터 고양이가 있지만 고양이라는 정답이 없는, 즉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새로운 문제와 정답을 정의하거나 대조 손실함수를 정의하여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크게 사용자 정의에 따라 학습하는 프리텍스트 태스크 기반의 학습과 컨트러스티브 러닝, 넌 컨트러스티브 러닝이 있습니다. 프리텍스트 태스크 기반의 학습에는 exampler, context prediction, 직소 등 다양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정의한 연구들이 있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에는 모코, 심클레어, 그리고 넌 컨트라스티브 러닝에는 바이올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론은 최근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그리고 넌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방법인 모코, 심클레어, 바이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코는 2020년 CVPR 학회에서 소개된 방법론입니다. 이 모코 방법은 고양이라는 원본 이미지로부터 서로 다른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하여 한 쌍을 만듭니다. 이 한 쌍의 이미지는 이미지를 요약하는 인코더인 쿼리 인코더와 키 인코더를 통해 이 벡터로 요약을 합니다. 키 인코더로부터 요약된 벡터들은 메모리 Q라는 데이터 저장 공간에 저장됩니다. 실제 학습할 때에는 고양이 이미지로부터 얻은 한 쌍을 positive pair, 그리고 메모리 큐에 처음 들어왔던 벡터들은 negative examples로 정의하여 대조학습을 수행합니다. 학습 시에는 first in, first out 방식으로 메모리 큐에 새로 저장된 벡터를 negative example로 정의하여 학습합니다. 이때 학습 방식은 이 벡터의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앵커와 파지티브는 서로 끌어당기게끔, 앵커와 네거티브는 서로 멀어지게끔 하고 이는 위에 info_nc 라는 손실함수에 반영이 되어 학습됩니다.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업데이트 방식에서 쿼리 인코더는 역전파 그레디언트 디센트, 즉 경사하강법을 적용하여 학습하고 키 인코더는 학습한 쿼리 인코더의 파라미터와 키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가중합하여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를 논문에서는 모멘텀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심클레어는 2020년 ICML 학회에서 소개된 방법론입니다. 심클레어 방법은 네거티브 examples를 메모리 큐가 아닌 학습할 때 설정하는 배치 사이즈로 대체합니다. 심클레어도 이제 모코랑 동일하게 고양이 이미지로부터 서로 다른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하여 한 쌍을 만듭니다.
이 한 쌍의 이미지는 CNN 인코더를 통해 벡터로 요약을 합니다. 만약에 배치 사이즈를 3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수는 데이터 증강기법의 효과로 6개가 됩니다. 고양이로부터 나온 한 쌍은 이제 포지티브 페어로 정의를 하고, 강아지, 또 차 이미지로부터 생성된 이미지들은 네거티브 이그젬플도 정의합니다. 싱클레어도 이제 모코와 같이 포지티브 페어는 서로 가까워지도록, 그리고 네거티브 이그젬플은 서로 멀어지도록 학습을 합니다. 앞서 소개한 모코와 차이점은 이 벡터를 요약할 때 사용하는 MLP 층이 한 개 더 존재하는 것과 또 이 인코더를 업데이트하는데 모멘텀 업데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이올은 2020년 뉴럴립스 학회에서 소개된 방법론입니다. 바이올 방법은 이제 모코와 싱클레어와 달리 포지티브 페어만 정의하기 때문에 non contrastive learning으로 분류됩니다. 이 바이올은 온라인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지티브 페어는 고양이 이미지로부터 서로 다른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하여 정의를 합니다. 이때 이 포지티브 페어는 각각 CNN 인코더 그리고 MLP층을 통해 벡터로 요약이 되고, 특히 온라인 네트워크에서는 MLP층을 통해 한 번 더 요약한 벡터를 사용을 합니다. 바이올은 온라인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로부터 출력된 벡터를 사용하여 L2 손실함수에 반영이 됩니다. 이때 모코와 동일하게 온라인 네트워크는 경사하관법을 통해 이제 학습이 되지만 타겟 네트워크는 모멘텀 업데이트를 수행하여 학습됩니다. 최종적으로 바이올은 출력된 이 벡터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되며, 이 손실함수를 대칭화 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이 데이터 증강 기법을 스위치하여 손실함수를 한 번 더 계산하고 최종 손실함수를 구성합니다. 이 손실함수의 의미는 과거의 온라인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타겟 네트워크에 이제 녹아들면서 결국 과거의 내가 오늘의 스승이 되고 이를 예측하는 셈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미지 분류에 특화된 방법론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개한 방법론들을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분야는 멀티모달 러닝, 비디오, 그리고 강화학습, 오디오, 그래프입니다. 먼저 멀티모달 분야에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응용 연구입니다. 논문 제목은 Contrastive Learning of Medical Visual Representations from Paired Images and Text 이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은 의료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을 학습하는 것이 이 이미지 이해의 핵심이며, 또 의료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세밀한 시각적 특징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시각적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 쌍을 사용한 대조학습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한 방법론은 convirt이며 이 convirt의 전체 아키텍처는 그림 2와 같습니다. 먼저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 쌍을 입력으로 구성을 하고 각 데이터 형태에 알맞은 증강기법을 적용합니다. 증강기법을 적용한 이 데이터들은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의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미지 인코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즈넷 50이고, 텍스트 인코더는 버트 인코더를 사용하였습니다. 각 인코더로부터 요약된 벡터는 MLP 레이어를 통해 한 번 더 요약되며 그림에서는 V 그리고 U 벡터로 표현하였습니다. 출력된 이 V와 U 벡터는 이미지와 텍스트 간 대조 손실 함수와 텍스트와 이미지 간 대조 손실 함수에 반영되어 계산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convirt는 두 개의 대조 손실 함수를 가중합하여 최종 손실 함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역전파 경사하강법으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 방법론의 성능 평가는
먼저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 보였습니다.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총 4개의 데이터셋이고 여기서 코비드X는 정확도 그리고 이전 방법론들과 동일하게 AUC 매트릭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 세마이 슈퍼바이즈 세팅에서 1% 그리고 10% 그리고 모든 훈련 데이터로 학습한 이미지 인코더를 평가하였습니다. 이 평가 결과 제안한 convirt가 모든 데이터셋에서 이전 방법론의 성능을 능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이미지 분류 기반 대조학습 방법인 심클레어 모코 V2와도 비교하여 이미지와 텍스트 쌍을 동시에 사용하여 대조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의료 이미지 이해도를 높인다는 것을 성능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비디오 처리 분야에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응용 연구입니다. 논문 제목은 Spatio-Temporal Contrastive Video Representation Learning 이고 구글 리서치 코넬 대학에서 연구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영상의 시공간적 표현을 학습하는 것이 영상 이해의 핵심이며 기존 이미지의 표현을 학습하는 심클레어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영상은 여러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3과 같이 영상 내 시간적으로 일관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한 대조학습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방법론은 CVRL이며 이 CVRL의 전체 아키텍처는 그림 2와 같습니다. 이 CVRL은 영상 표현 학습을 위해 심클레어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때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이그젬플들은 서로 다른 영상 비디오 1, 비디오 2가 선택되었다고 했을 때 한 영상 내에 선택된 서로 다른 시점의 두 클립은 포지티브 페어, 다른 영상 내에 선택된 두 클립은 네거티브 이그젬플주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포지티브 페어랑 네거티브 이그젬플주로 정의한 클립들은 여러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순에 따라 각 이미지에 동일한 효과의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CVRL은 시간적으로 일관된 증강 기법을 적용하였고 수도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도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한 클립 안에 m개의 이미지가 있다면 이 m번 이터레이션을 통해 동일한 증강 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강 기법이 적용된 클립들은 시공간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CVRL은 시공간적 영상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3D 합성국 신경망을 적용하고 이 3D 합성국 신경망으로 요약된 특징을 MLP로 한 번 더 요약합니다. 최종적으로 CVRL은 MLP로 요약된 벡터들을 사용하여 대조학습을 수행하고 이 3D 합성국 신경망을 학습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한 방법론의 성능 평가는 비디오 분류 문제에서 보였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키네틱스 600으로 600가지 액션 클래스로 이루어진 영상 데이터셋입니다. 테이블에서는 지도학습과 또 제한 방법론의 비교, 그리고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세팅에서 1% 그리고 10% 훈련 데이터로 학습한 영상 인코더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이제 심클레어 방법은 MLP 레이어의 수, 그리고 배치 사이즈, 에폭 수에 따라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CVRL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실험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강화학습 분야에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응용한 연구입니다. 논문 제목은 Generalization in Reinforcement Learning by Soft Data Augmentation 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오프폴리시 강화학습 분야에서 발생하는 샘플 효율성, 그리고 학습 안정성, 일반화, 성능 저하 문제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결합하여 해결하는 연구입니다. 특히 학습된 이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기 위해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한
바이오를 결합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소다이며 소다의 전체 아키텍처는 그림 2와 같습니다. 소다는 강화학습의 데이터인 상태를 표현학습을 위해 공유되는 이 합성곡 신경망 인코더 F를 학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합성곡 신경망 인코더 F를 학습하기 위해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증강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의 강화학습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증강기법을 적용한 상태의 바이올 방법을 적용하여 인코더 F를 학습합니다. 강화학습을 적용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소프트 액터 크리틱 강화학습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합성곱 신경망 인코더 F와 그리고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정책,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바이오를 적용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원본 상태에 증강기법을 적용하여 파지티브 페어로 정의를 하고 온라인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로부터 요약된 벡터를 L2 손실함수에 반영하여 합성곱 신경망 F를 학습합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뉜 학습 방식의 수도코드는 다음과 같으며 1부터 W 이터레이션 동안 강화학습을 먼저 적용하여 합성곱 신경망 인코더를 학습합니다. 이후에 학습된 합성곱 신경망 인코더를 가져와 바이오를 적용하여 한 번 더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 방법론의 성능평가는 로봇 제어 작업인 딥마인드 컨트롤 스윗 환경을 사용하여 증명하였습니다. 이 환경은 학습에 사용되는 환경과 테스트에 사용되는 환경이 서로 다르며 게임 점수로 샘플 효율성, 학습 안정성, 일반화 성능 향상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먼저 제안 방법론은 5개의 환경에 적용하였고 고정된 학습 시간 동안 점수가 상승하는지 그림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제안 방법론에 랜덤 컨볼루션이라는 증강기법을 적용할 때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제안 방법론에 랜덤 오버레이라는 증강기법을 적용할 때의 결과이며 전장과 이번 장의 결과 모두 학습 안정성, 샘플 효율성이 향상되었음을 이 그림으로 증명한 결과입니다. 또한 학습된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환경을 구성하여 일반화 성능을 판단하였습니다. 테이블에서는 테스트 환경에서 5번 반복 실험하여 얻은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평가하였고 결론적으로 제안 방법론 소다가 이 비교 방법론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환경은 비디오 백그라운드 그리고 랜덤 컬러라는 방법을 적용하여 그 테스트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오디오 분야에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응용한 연구입니다. 논문 제목은 Multi-Format Contrastive Learning of Audio Representation이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연구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최근 멀티모달 학습 방식이 싱글모달 학습 방식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멀티모달이 아닌 하나의 모달리티 데이터에서 서로 다른 포맷으로 생성된 데이터, 즉 멀티 포맷으로 학습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포맷으로 변환이 가능한 오디오 데이터의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 멀티 포맷 대조학습을 제안합니다. 제안 방법론의 전체 아키텍처는 그림 1과 같습니다. 제안 방법론은 이 오디오 표현 학습을 위해 심클레어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때 파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이그샘플즈는 한 오디오 데이터 내에 서로 다른 시점에 두 웨이브폼을 먼저 선택을 하고 하나의 웨이브폼은 그대로 사용, 나머지 하나는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형하여 파지티브 페어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오디오 데이터에서 나온 데이터는 네거티브 이그샘플주로 정의합니다. 파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이그샘플주로 정의한 데이터에는
웨이버폼 그리고 스펙트로그램 포맷에 알맞은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증강 기법은 서로 다른 오디오 간의 섞는 것, 오디오 믹싱, 그리고 시간축을 일부 정보를 삭제하는 타임 마스킹, 그리고 빈도수의 마스킹을 하는 것, 그리고 시프팅, 프리퀀시 시프트 등이 있습니다. 제한 방법론은 서로 다른 차원의 데이터를 각각 요약하게 되는데요. 이 1차원 데이터인 웨이브 폼은 res1dnet 31을 적용하여 요약하고 2차원 데이터인 스펙트로그램은 CNN 14를 적용하여 요약합니다. 여기서 14, 31은 이 CNN 또는 합성신경망의 층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제한 방법론은 이 웨이브폼 인코더, 스펙트로그램 인코더로부터 요약된 벡터들을 사용해서 대조학습을 수행하고 각각의 인코더를 학습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한 방법론의 성능평가는 오디오 분류 문제에서 보였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총 2개의 데이터셋이며 먼저 오디오셋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mean average precision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방법론보다 제한한 멀티폼의 방식이 우수함을 증명하였습니다. ESC50 데이터셋 경우에는 정확도로 평가를 하였고 이 역시도 기존 방법론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그래프 분야에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응용한 연구입니다. 논문 제목은 Molecular Contrastive Learning of Representations by Graph Neural Networks 이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연구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화학 분야 중 이 지도학습 기반의 분자 성질 예측 그리고 신약 발견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비실용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자 정보를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며 특히 그래프로 표현된 분자 구조 표현 학습을 위해서 그래프 기반 대조학습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 방법론은 몰클레어이며 몰클레어의 전체 아키텍처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몰클레어는 그래프 표현 학습을 위해 심클레어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때 파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이그젬플즈는 시퀀스 형태로 표현되는 분자, 즉 스마일 스트링이라고 하는 분자를 그래프 형태로 변환하고 한 분자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증강 기법을 적용한 이 쌍을 파지티브 페어, 이 외에는 네거티브 이그젬플즈로 정의합니다. 파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이그젬플즈로 정의할 때 사용한 증강 기법은 아톰 마스킹, 본드 딜레이션, 서브그래프 리무벌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정 비율로 분자 내의 원자 정보를 삭제하거나 원자 간 결합 정보를 삭제하거나 또는 이제 원자와 결합 정보 일부를 통으로 삭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렇게 증강기법이 적용된 분자 그래프들은 그래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GCN 그리고 그래프 아이소모피즘 네트워크 GIN 인코더를 적용하고 그래프 인코더로 요약된 특징을 MLP를 통해 한 번 더 요약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몰클레어는 MLP로 요약된 이 벡터들을 사용하여 대조학습을 수행하고 그래프 인코더를 학습합니다. 제안하는 이 몰클레어의 전체 학습 프로세스는 먼저 제안한 몰클레어 방법으로 분자 그래프 표현 학습을 수행하는 프리트레이닝 단계와 학습된 그래프 인코더를 사용하여 분자 성질 예측을 수행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 방법론의 성능 평가는 분자 성질 예측에서 보였습니다. 먼저 사용한 데이터는 7개의 분류 벤치마크를 사용하였고 지도학습 그리고 자기지도학습 또는 사전학습 방법들과 비교하며 ROC, AUC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6개의 예측 벤치마크에서도 지도학습, 자기지도학습, 또 사전학습 방법들과 비교하였고 이때는 Root Mean Square Error, RMSE로 평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류 벤치마크, 또 예측 벤치마크에서 제한 방법론 몰클레어가 우수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자기지도 학습 방법론과 또 응용 연구를 소개해드렸고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기계학습에서 대표적인 지도학습 기반의 분류 문제들은 대용량의 데이터와 또 레이블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수집에 드는 비용, 그리고 시간 측면에서 비실용적이기 때문에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지도 학습이 등장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이미지 분류에 특화된 많은 자기지도 학습 방법들이 제한되어 와 있지만 최근에는 이미지 분류뿐만 아니라 비디오, 또 의료, 오디오, 그래프, 강화학습 분야에서 자기지도 학습 방법론들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이유는 좀 연구하고 있는 어떤 분야,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 도메인에 따라 학습 기법의 좀 응용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하였고,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저희 연구실 세미나 링크도 공유 드립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